이번에는 단원평가 관련해서 시험을 치거나 시험지를 받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종종 착각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급 고사원 여러분, 담임교사 안쌤입니다. 3월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벌써 4월달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육 행사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교사가 온전히 교육 활동을 하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학생들도 관심이 많고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는 단원평가, 즉 학교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학교 시험하면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초등은 시험이 거의 없는 편이 아닌가요?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또는 아이들끼리는 서로 점수 모르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의문점도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거고요. 우선은 시험 점수를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시험 받는 당일날 교실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게 포인트겠죠. 단원평가 관련해서 부모님들께서 착각이나 오해하시는 것과 이 단원평가 시험이 1년간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순서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수 공개 여부인데요.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보니까 하시는 분도 있었고 하지 않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원평가나 수행평가 같이 평가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이를 다르게 말하면 아이들의 학기 말에 받는 통지표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통지표에 성적이 들어간다면 단원평가 점수는 대부분 공개하실 겁니다. 꼭 통지표 여부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 1단원을 봤는데 그 단원에서 얼마나 본인이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시험지를 줌으로써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웬만한 담임선생님께서는 모두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모님들께 확인이나 서명을 받아오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담임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를 다 알려줄 수도 있고 일부 과목이나 일부 단원만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시험지 받는 날의 교실 모습입니다. 시험을 치고 온 날도 가정에 오면 들떠있는 친구가 있고 우울해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시험지를 받아서 점수를 확인한 날은 가정에서 또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시험지 받는 당일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주변 친구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지 받는 날은 사실 대부분 거의 모든 학생들이 궁금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친 아이들은 당연히 궁금할 것이고, 시험을 조금 못 본 아이들, 학업에 크게 관심 없는 아이들도 많이 점수를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부모님들과 약속을 하거나 또 일부 학원에서는 만점을 받아오면 선물이나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못 보거나 학업에 크게 관심 없는 아이들은 그냥 그 시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지를 받으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 시험에 대해서 보통 오답 처리를 하거나 틀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점수 공개인데, 이것 1번과 다른 것은 내 아이 점수를 다른 친구들이 알 수 있는가, 또는 다른 친구 아이 점수를 우리 아이가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시험 점수가 적힌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하게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학생 점수와 함께 시험지를 배부하시는 분도 종종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 안상현 20점, 안쌤 15점, 이렇게 나눠주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개인의 교육관과 학생들의 학습 지도 방식에 따라 다를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점수는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알려주고 싶거든 본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라는 주의이고, 반대로 점수를 공개하시는 분들은 잘한 친구들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 성적이 낮게 나온 친구들에게는 공부를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자극을 주심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는 담임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학생들도 이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당연히 잘한 친구들은 점수 공개를 좋아할 것이고, 점수가 조금 낮은 아이들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모습은 아이들끼리는 점수가 거의 다 밝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다른 친구 점수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자신의 점수를 말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예를 들어서 안상현 하고 점수를 말하지 않고 시험지를 줬을 때 그 리액션이 너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19점, 20점 맞은 친구들은 그냥 소리를 지르거나 시험지를 오픈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가 조금 낮은 친구들은 표정부터 조금 시무룩해지거나 속상해하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아이들은 눈치껏,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점수가 높은지 또 어떤 친구들이 점수가 낮았는지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도 대부분 알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점수에 대해서 크게 예민한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적혀있는 그 부분을 펴놓고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낮게 나온 친구들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못한 친구들은 속상해하면서 눈물을 흘린 경우도 있고, 사실 본인 점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그냥 웃으면서 해맑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반평균을 알려주는 편입니다. 이 반평균을 통해서 내 위치가 위구나 아래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평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알려주고 도와주고 함께 올라가자라는 느낌으로 평균 점수를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부수적인 효과로 아이들 스스로 내가 그래도 평균보다는 확 높구나, 내가 중간 정도구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평균도 알고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시험지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확 올라가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창피함이나 조금 쑥스러운 친구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험지 받는 날은 학생들의 표정 변화가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하고요. 네, 단원평가나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종종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당연히 틀린 문제는 다시 확인하고 맞추려고 하겠지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말 대견한 친구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점수가 만족한다면 자랑하기 바쁩니다. 돌아다니면서. 또는 다른 친구들은 몇 점 받았나 비교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거나 친구의 점수를 비교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가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본인이 무엇을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친구들은 정말 대견한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채점을 잘못한 게 아닌지 본인이 틀린 문제를 가서 정답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정답을 비교했는데 진짜 본인이 틀린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가 맞는 점수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로 틀린 문제를 다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생님이 채점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설마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일부 친구들, 대견한 친구들은 아마 오답 처리까지 할 겁니다. 진짜 박수 칠만 하죠.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오답 노트를 처리하고 한 문제 한 문제 지도해 준다면 정말 금상첨화고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교실이 있다면 혹시 아이가 가정의 시험지를 가져오거나 틀린 문제를 알고 있다면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해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답노트 하는 과정도 꼼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슬프지만 현실적인 이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학 1단원 시험지를 받는 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 대부분 2단원 진도 중간 이상을 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줘야 되죠. 단원이 끝났을 때. 그리고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짧게는 3, 4일, 길게는 시험 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본인의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은 시험을 쳤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고 본인이 어떤 정답을 썼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단원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단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귀찮은 영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다시 볼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지나가는 단원은
그 다음 학기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학년에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같은 학기에도 또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분들은 최소한 틀린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리고 지나간 단원이라도 꼭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학교에서 치는 단원평가나 수행평가, 시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빠르게 정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성취감입니다. 다만 성취감이라는 것은 공부를 한 만큼, 노력을 한 만큼 얻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에 합당한 점수를 얻는다? 그러면 성취감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충분히 이만큼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에 낮은 점수가 나온다면 성취감이 떨어질 겁니다. 이 성취감이 계속 쌓이고 쌓여야 앞으로 더 어렵고 더 힘든 과정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취감을 초등 시기부터 어떻게 쌓아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부 정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희열도라고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시험을 잘 보면 잘 볼수록 그런 아이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고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친다라고 했을 때 기뻐하는 학생이 있고 슬퍼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시험을 쳤을 때 사실 부담도 없고 좋은 기억이 많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면 시험 잘 칠 수 있어. 시험 뭐 별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이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희열도나 정서가 낮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도 결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친구들은 이것이 계속 선순환할 것이고 후자의 친구들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험 정서를 잡기 위해서도 공부 희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왕이면 초등부터 잘 치는 것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에 두 가지는 내적인 만족감이 높은데요. 우리 아이들은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동기에 자극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시험 점수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 친구들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점수가 만족스러우면 자존감이나 좀 안도감을 느낄 것이고 만약에 주위 친구들은 다 잘 봤는데 본인만 못 봤다면 조금 눈물을 흘리거나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보게 될 단원평가, 집필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4월달이면 이미 첫 시험을 치른 학교도 있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해서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과목별로 단원평가라고 해서 학생들은 그런 시험이나 집필평가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원평가를 볼 때마다 시험지를 받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지를 받게 되는 날 아이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의 학교 생활과 성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학교 구성원분들께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구성원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 시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험지를 받는 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과 공부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분들 모두 시험지 받는 날 만족하며 웃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